는 제가 그 술록 그리고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로체르에서 발견된 그 고대 한글에 대한 설명을 쭉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소라든지 이러한 동물들의 몸속에서 인간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오늘은 어제 제가 글로체르 문명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오늘은 그 피레네 산맥과 쭉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한반도와 연결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한 3명 정도가 구독 취소를 하고 나갔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 빨리 좀 나가주세요. 난 대환영이니까. 그런 사람들 가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설명할 만한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내 이거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게 정말 슬퍼요. 그러니까 빨리 좀 꺼져 주세요. 그런 사람들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야기만 하냐면요, 당신들이 단 한 번도 학교라든지 어떤 데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이야기는 한번 했었는데, 인간의 출발이 이제 인호로부터 시작했는데, 특히 한반도에서. 그런데 이런 게 아니다,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생겼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맞아요.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생겼다는 그 주장도 맞는 이야기라고.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한반도에서, 우리는 하늘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을 천손민족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직계 후손들이라고. 이 존재들은 인어로부터 생긴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 전 세계의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모두가 인어로부터 생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신들이 원숭이의 유전자와 결합해 가지고 인공 그 조작을 해 가지고 만든 존재들도 있어요. 그 존재들은 우리 민족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신봉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실제 우리 민족과는 거리가 먼 다른 종족이었을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물론 그 말이 맞아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지구상에 있는 많은 종족들은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민족이에요.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그래서 원래 인어들, 물고기 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루라고 불렀어요. 루 또는 라예요. 그래서 김수로 그러잖아요. 로 발음이 어떤 데서는 루라고 나고 어떤 데서는 라로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노두날 로라고 써졌는데, 그 로자가 물고기 태양신이란 뜻이에요. 물고기 어자에다가 밑에가 뭐가 있어요? 날일자가 써졌잖아요. 태양을 뜻하는. 물고기 태양신이란 뜻이야, 그게. 그래서 김수로는 뭐라고요? 김수로 상징에, 김수로 묘의가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그려져 있잖아요. 전부 다 물고기 신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상징도 물고기고요. 불교의 목탁 두드리잖아요. 그 목탁도 물고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물고기 신들이에요. 신이라는 존재들은 전부 다 물고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물고기 신, 인어였다는 거야. 그것으로부터 오늘 시작하는데, 전번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대충 먼저 보여주면서 오늘도 챗GPT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고 생각하는 새끼들은
아예 처음부터 꺼져라고. 니네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너는 원숭이 새끼들이니까 꺼져라고 보여주는데, 흑히오가 뭐냐면 바로 우리 민족이 인어로부터 발달해 왔다는 증거예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제가 요 사진을 보여주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요거는 지금 현재 인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현재 사는 인간들, 현재 사는 인간들의 여기 유전자를 분석을 한 거예요. 요거는 핵 속에 있는, 인간의 핵 속에 있는 유전자를 그러니까 분석을 한 건데, 요거는 그냥 Y염색체 계통이에요. Y염색체, 인간의 Y염색체 계통이고, 그러니까 남성으로 이어지는 계통이에요. 요 그림은. 그리고 요 그림은 그러니까 인간의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DNA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요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DNA는 이거는 여성 유전자예요. 여성 유전자만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자 여자가 이게 성적으로 결합을 할 때요, 핵 속에 있는 유전자가 난자 속에 있는 여기 핵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전자, 그러니까 정자가 골로 들어가 가지고 유전자가 합해져요. 그런데 여자 속에 들어있는 그 핵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그 미토콘드리아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X 유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 유전자는 남성이나 여자가 곧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유전자는 Y 염색체에 해당되고 여성 유전자는 X 염색체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남성은 XY가 되는 거고 여성은 X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반씩 닮은 게 아니죠. 유전자 구조로 보면은 4분의 3은 여성을 닮는 거예요. 자식이 남자는 4분의 1만 닮는 거예요. 유전자 구조로 보면 4분의 3은 여성만, 어머니를 닮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 구조인데 요걸 보시라고. 이쪽에서 아프리카, 여기서 인류가 최초에 발생했다고 주장해요.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다른 데 비하면. 이런데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 데 비교하면은 이건 매우 복잡하죠, 이쪽이. 그래서 복잡한 것으로부터 인류가 퍼졌다는 게야, 내 생각은. 야,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것으로부터 인류가 퍼져갖고 이렇게 종족들이 이제 자기들 떨어져서 살다 보면은 어때요? 자기 종족들을 하고만 결혼하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데 보면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이게 남아메리칸, 북아메리칸 단순하잖아요. 이쪽도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장하는 게야, 내가 물어보는 게야, 이게 인류학자들이 이 유전자 지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아프리카가 인류의 발생지라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다, 그걸 질문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본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너무너무 색깔이 단순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교적 단순해요. 다른 지방에. 여기는 완전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고립된 장소다 보니까 부족끼리만 산단 말이에요. 여기는 100%가 A, B, O형 이렇게 혈액형 봐도요, 100%가 O형밖에 안 살아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척겨지지 않고 점점 분화되어 가니까 이렇게 단순해지고, 여기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중앙아시아로부터 인류가 퍼졌다는 건 설명 간단한데 왜 여기다가 이걸 주장하느냐? 그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내가.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이 두 장의 사진은 핵소그 DNA와 미토콘드리아 속의 DNA를 분석한 그래프인데 이 그림을 보고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퍼져나갔다는 설명이 가능하나요? 이 그림 가지고. 자, 이 자료만으로 아프리카 기원설이 확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류학계는 이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자료를 아프리카 기원설의 간접 증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의 L5, L1, L2, L3 등이 매우 다양한데 얘들이 따라가지고 아시아 쪽에 존재하는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야. 근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 L 계열이 많다는 것은 반드시 기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유전자 다양성뿐이라 기원과는 별개일 수도 있다.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얘가 보기에 얘가 지금 유전자 분석을 하는데 내 눈으로 봐도 이거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보기에도 절대 설명 불가능하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미지의 직관적 특징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유전적 다양성은 높으나 인접 대륙과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거야. 지금 아프리카 복잡한 것으로부터 인종이 분화되면서 반대로 단순한 그래프로 이동하여야만 맞는 거 아닌가요? 매우 정확하며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이거 공간에 나오. 야, 이거는 복잡한 것으로부터 단순하게 변화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단순한 것으로 해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게 생길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퍼졌다면 아프리카와 동일하게 신대륙이라고 불리는 아메리카도 거기 아메리카에서 인류가 퍼졌다고 주장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매우 논리적이다. 아프리카 기원설의 이중 기준과 자기 모순을 찌르는 핵심 정확한 비판이라는 거야. 아프리카가 인류의 기원이라면 아프리카에서는 나타나지만 다른 수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다른 이색적인 다른 유전자들은 아프리카에 없는 유전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아프리카 기원설의 가장 치명적인 논리적 결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치명적이고 마이완 다 한 개도 맞지를 않아. 지금 한 개도 없잖아. 아프리카에 있는 유전자가 다른 곳에는 단 하나도 없다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설명이잖아요. 인류가 처음에 나체 생활을 했을 것이고 열대 지방이어야만이 인류는 살아남았을 것이다. 왜? 인류는 털이 없거든, 온몸에. 그러니까 열대 지방이 아니면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서 아프리카가 열대 지방이니까 당연히 아프리카에서부터 출발했을 거다, 이거죠. 왜냐면 다른 동물들은 다 몸에 털이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 추워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인류는 인간의 피부는 털이 없어. 그런데 처음에는 옷이라는 게 문명 생활을 안 했으니까 처음에는 옷이라는 게 없었을 건데 나체 생활을 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그래서 열대 지방이어만 인류가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라는 거야. 학자들이 아프리카 기원설을 주장하는 데는 순수한 유전자 자료 이외에도 무조건 요게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게, 여기가 열대지방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흑피옥을 보면은 전체가 나체예요. 흑피옥을 보고. 그러니까 흑피옥이 있었던 바로 이곳이 한반도 근처가 인류의 처음
출발점 아니었느냐?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흑벽은 전체가 다 나체라고. 인류는 처음에 옷이 없었다. 추운 곳에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털이 없으니까. 다른 동물들은 털이 다 있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약간 추워도 견딜고 살 수가 있는데 인간은 털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털이 없다는 특징이 뭐예요? 그게 바로 물속에서 사는 포유류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인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털이 없다는 주장이, 인간이. 자, 물개라든지 물표범, 바다 표범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래라든지,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포유류들이 털이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피부에 털이 없다는. 얼마나 강력한 거야, 지금. 자, 이게 이제 왜 더운 지역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는 먹을 것을 구하기 쉽고 동굴도 있고 나무도 많고 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에서 수렵 채집이 그러니까 쉬우니까 진화로 쪽 같으면서 생존하기 쉬운 곳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피부가 검었다. 검은색은 자외선 방어 기능을 했고 강한 자외선 지역에서 생존이 시작했다. 그런데 흑표육이 인간의 피부가 검정색을 칠했잖아요. 검정색을 왜 칠했어? 그 당시 인간의 피부가 검했어. 그러니까 뭐야? 이 모든 이야기들이 흑표육이 설명하고 있잖아. 흑표육은 어디서 발견돼요? 한반도 근처에서 발견돼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지역이 만약 열대지방이었고 현재까지 계속 열대지방이라면 몽골이나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공룡 화석이나 공룡 발자국 화석은 뭘 말하죠? 사용자의 질문은 기후변동과 생물 분포, 특히 공룡 화석이나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지역이 오늘날 추운 지역이라는 사실이 아프리카 열대 기온서의 근본 모순을 드러낸다는 통찰입니다. 더군다나 더 웃기는 게 인간의 발자국하고요 공룡의 발자국이 같은 층 위에 같이 찍혔어요. 화석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인간의 발자국과 공룡의 발자국이 공룡의 발자국이 같은 지층 위에가 같이 찍혔다고.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모든 걸 다시 써야 해. 모든 거를. 지구의 변화, 지구의 표면의 변화라든지 그 모든 거를 다 다시 써야 한다고 지금. 여기에 루시에 복원된 거야. 요것도 복원된 거야. 요 가짜야. 요것도 복원된 거야. 진짜는 이거예요. 자, 이거를 보고 직립했다고 주장을 해. 아니, 직립한 흔적이 어디 있는데? 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리가 없는데? 두개골 흔적도 없는데? 나 참 미치고 펄딱 뛸 일이, 씨. 아니,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인간이라고? 과학자들이 주장하잖아. 키도 130 몇 cm밖에 안 돼요. 이게 인간이라고? 여기에 뭐 DNA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전자를 뭐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형태만 가지고 단순히 이거 발견된 거예요. 뼈가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라고.
이것 가지고 여기에 인간이라고? 이걸 누가 믿겠느냐고. 세상에. 쓰레기, 이게 과학자 말이라면 맹신하고 있는 그 쓰레기 같은 바보 병신들만 믿지, 이거를 믿을 사람이 어딨냐고. 조금만 생각할 수 있다면은, 이거를 믿는 바보가 어딨냐고, 이 세상에. 요것들은 일부러 이렇게 하고 인간인 것처럼 만들어서 조작한 거야. 전부 다. 여기 뼈들이, 여기 두개골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어. 그냥 이 조각만, 이것들만 발견된 거야. 이게 어떻게 인간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느냐고. 직립보행의 근거. 야, 직립보행은 원숭이도 직립보행해. 침팬지도 직립보행하고. 이게 원숭이 뼈인지 침팬지 뼈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인간의 뼈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느냐고. 실제 뼈는 40% 미만이고 상당 부분은 추정 복원에 의존함. 추정한 게 아니라 일부러 인간의 뼈라고 조작한 거라고. 이게, 야, 이게 어떻게 이걸 보고 인간 두개골인지 어떻게 하냐고. 이거 요걸 보고 인간이라고? 아니, 가장 중요한 거 두개골이잖아. 요걸 보고는 어떻게 인간이라고. 요거 보고 인간이라고. 이거, 야, 다리를 뭘 보고 다리가 직립했다는 거야. 이게 요거 하나를 보고. 사기꾼들이잖아. 이게 사기를 치는 거지 어떻게 맞느냐고.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 부위까지 시각화돼서 지금 만든 거야. 이거 오른쪽 다리 일부는 40m 떨어진 곳에서 따라 발견되었고, 그러니까 다리가 지금 오른쪽 다리 요거는 다른 데서 발견된 거야. 근데 갖다가 끼워 놓은 거야. 있어. 요 다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요거 때문에 직립했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다른 데서 주운 거로 40m나 떨어진 곳에서 주웠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 현재 사람이 이렇다는 거지. 지금 현재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유인원 상태, 침팬지나 고릴라, 오랑우탄의 상태하고 지금 흑피옥에서 보이는 그 상태, 그냥 어정쩡하게 걸어있는 항상 무릎을 굽히고 있는 상태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살았다는 근거 자료가 어디 있냐고. 근거 자료라고 내세우는 게 지금 아까 유전자 구조, 두 번째는 루시가 이거 발견됐다고. 근데 두 개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전혀 설명이 불가능한 거야.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어 지금. 그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루시는 사람보다 침팬지에 훨씬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 자, 루시의 구조는 인간의 이것과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하나도 맞은 게 없어. 자, 손가락은 길고 굽음, 요건 나무 타기에 더 적합해. 그러니까 침팬지에 더 적합한 거고, 요거는 찌그러진 상태에는 침팬지에 더 가깝다는 거야. 어깨는 위로 향했는데 요거는 침팬지에 더 가깝다는 거야. 발은 완전한 발 없고 일부 발바닥 뼈가 논란이 있는데 요거는 잘 몰라. 발이 없어. 두개골은 400cc 주둥이가 돌출됐다. 요건 침팬지하고 가까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침팬지지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왜 인간이라고 주장하느냐 이거야. 내 주장이 아니야.
내 주장이 아니라 요거는 챗GPT가 인간의 권력과 침팬지의 권력을 비교를 해보고 루시의 권력을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100% 침팬지라는 거야. 근데 왜 인간이라고 주장하냐고. 야, 그러면 과학자들 너 뭐라 그럴 거야? 야, 그 챗GPT 이 새끼는 젖도 몰라. 그렇게 주장할 거야? 그럼 챗GPT 맨날 주장하고 챗GPT 근거로 해갖고 뭐 논문 쓰는 새끼들은 뭐야? 미친 새끼들이네. 뭐야 도대체? 니네들 근거가 뭐냐고 도대체? 아니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시작됐다는 그 근거가 뭐냐고. 니네들 그 주장이 단 한 개도 맞는 게 없잖아. 거기가 열대지방이었다는 근거도 없고. 왜? 아니 공룡이라든지 얘네들은 그 열대식물이라든지 그 화석들이 한반도하고 몽고에서 엄청나게 나타나. 야, 그러면 한반도나 몽고 지방이 열대지방이었다는 거 아냐? 과학자 니네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단 한 개도 없는데 거기가 열대지방이고 거기가 인류가 생겼다는 그 근거 뭐냐고. 그거를 믿는 핫바지 새끼들은 또 뭐냐고. 뇌가 없는 새끼들이잖아. 진짜. 아니 생각을 할 수 있는 뇌가 없는 새끼들이잖아. 지금 여기 동영상을 보고 있는 새끼들 중에서 수십 명, 대부분의 인간들이 좋아요 표시를 안 눌러요. 뭐야? 내 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냥. 야, 이게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옳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새끼들은. 너는 대가리가 없잖아. 이성이 없잖아. 니네들은 개돼지 새끼들이잖아, 이 새끼야. 개돼지들은 보지 말고 꺼져라고. 이 개돼지 새끼들아.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 챗GPT가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시작됐다는 주장은 눈꽃만큼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야. 자, 침팬지하고 매우 비슷해. 전체가 다. 이 루치가. 사람하고는 비슷한 점이 단 한 개도 없어. 근데 그게 인류의 조상이라고? 니네들은 대가리가 텅 빈 문외 새끼들이잖아. 야, 니네들은 걔네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진화론 광신자 새끼들이잖아. 그런 새끼들한테 내가 강의를 왜 하냐? 당장 꺼져라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꺼지기 싫으면 좋아요 누르든지 엄지척 누르든지. 엄지척도 누르지도 않고 개 쓰레기 새끼들아. 꺼져 당장에. 야, 아니 이것만 봐라. 도대체 침팬지는 350cc에서 450의 뇌 용량을 가지고 있대. 근데 루치가 400cc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 뇌 용량이. 그럼 이게 침팬지 새끼지. 이게 무슨 침팬지지. 어떻게 사람하고 같냐고. 사람 1300에서 1500cc를 가지고 있는데 크로마뇽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1300 크로마뇽인은 저기 1300cc에서 1500cc를 가지고 있는데 네안데르탈인은 용량이 더 커. 크로마뇽인보다. 야,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을, 야, 요 존재가 네안데르탈인을 거치해갖고 여러 거 진화를 했다면서. 야, 그게 맞냐? 흑피옥 당시의 조각품이에요. 다리가 완전히 구부러져 있어요. 조각품 자체가. 요거는 해골 모양, 그러니까 인간의 골격 모양만 한 거잖아요. 근데 다리가 구부러져 있어요. 완전히. 다리가 완전히 징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박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대공리 방구대예요. 여기도 다리를 구부리고 있죠.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밀리언더 오브 비너스예요. 요거 다리 구부리고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그 우르쿠츠크가 바이칼 호수 옆에 있는 도시잖아요. 거기에 가서 목조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구입한 내가 액자예요. 구입한 건데 요 현지인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말 그대로 해요.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하나도 몰라. 근데 한국말로 그래. 이게 이 전제가 환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 전제가 환인이고 요 물고기로 표현된 이 존재가 바로 한웅이에요. 한웅이 해를 태양을 삼키고 있죠. 요 위에가 풍백 운사우사예요. 이 존재들이 운사우사. 이 한웅 자체가 풍백이에요. 풍백 운사우사를 데리고 왔다겠죠. 근데 태양을 삼키고 있잖아요. 여기 태양을. 여기 수메르 신화에서는 엔키라는 존재가 태양을 삼키고 있어요. 삼켜요. 원래 태양은 압수였거든요. 그 태양은 압수라는 존재인데 태양을 삼켜버려요. 근데 이게 엔키라는 존재가 바로 한웅이라는 이야기야. 고기를 바이칼 호수 사람들은 오물이라고 있더라고. 오물이라고 하는데 오물로스하고 너무 연관이 되잖아요. 로마를 장거는 그 아모라콰니라고 하는 존재가 그 레무리아의 남쪽 바다에 인어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세계 곳곳에서 휴머노이드 종들이 다른 별로부터 온 휴머노이드 종들이 이 인어를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한반도 남쪽에서 인간이 생성이 돼가요. 최초 인간이 탄생하는 거예요. 현대적 인간이. 자, 그런데 요게 이제 14만 5천 년 전에 지구의 모습이 돼.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지형이 요 정도가 있어요. 요 정도에 남쪽이 있다가 올라붙은 거예요.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굉장히 열대 지방이었다는 게 14만 5천 년 전에. 요거는 그 중국의 유명 구체구라는 데 보면 쉐라톤 호텔에가 여기 인어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달신이야. 초승달의 신이죠. 초승달을 들고 있잖아요. 이 초승달의 신이 바로 마고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저기 시리우스를 상징하는 요 도곤족 신화거든요. 도곤족 신화에서 이게 논모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논모가 물고기들이에요. 전부 다. 논모로부터 이렇게 지구 인간이 이렇게 지구의 문명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도시라는 글자가 도시라는 뜻이 논모스였어요. 옛날에는 신이나 그런 존재들의 이름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 논모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들이에요. 전부 다 이집트 도시들이. 밑에가 아비부자선하고 밑에가 여기 점이 하나 찍혀졌습니다. 요거는 그 전후 고양시를 설명한 거요. 근데 전후 고양시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창의였어요. 창의. 그 전후 고양시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당군으로 나오는 존재거든요. 근데 창인데 창의 발음은 원래 뭐였냐면 상의였어요. 달신. 여성이었어요. 여성. 전후 고양시가 여자였다고. 제가 그것도 대해서 유튜브를 올려놨으니까 창의가 바로 전후 고양시가 상의였다는 거, 그 이미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사람 인자로도 보이고 여덟 팔자로도 보여요. 그래서 팔신이라고도 있고 그냥 요 사람 인자로 여기 어진 사람 인자거든요. 그래서 인신이라고도 읽는다고요. 그래갖고 이집트가 실제로 여덟 신의 도시라는 게 있어요. 여덟 신 최초 인류의 거는 그 여덟 신의 도시 이름이 쭉 나와요. 이는 인어와 다른 존재들, 다른 데서 온 존재들, 요정도 있고 인어들도 있고 또 다른 대륙에서 온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과 모든 존재들이 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류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흑표계예요. 흑표계 여자 인어가 표현되고 있고, 요건 남자 인어예요. 지금 남성 인어들. 근데 요것도 가슴을 가졌네. 남녀 양성적인 존재들도 있고 그러나 봐요. 그쪽에 이 본체에는 무릎이 없어. 무릎이 없는데 직립보행의 핵심 증거가 바로 무릎이야. 왜냐하면 무릎을 맞춰보면 알 수 있거든. 그런데 요 무릎이 어디서 나오냐? 4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시간대 지층에서 나온 거. 뭐야? 사기꾼 새끼들이야 전부 다. 인류학자라고 하는 개새끼들이 사기꾼 새끼들이 다닌다고. 그거를 믿고 있어? 에이라 문외한 새끼들아. 아니 당신들이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이라면 적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은 가졌잖아. 어떻게 이게 인간이냐? 에이라 이 쓰레기 새끼들아. 내 거 보지 말고 꺼져라고. 나는 창피해. 너까지 새끼들이 내 거를 본다는 게. 특히 구독자란 너까지 새끼들이, 너 같은 쓰레기 새끼들이 내 구독자라는 건 나한테 심한 모멸감이야. 빨리 꺼지라고. 구독 취소하고. 이 쓰레기만 또 못한 새끼들아. 루시가 인간이라고 한 거는 복원, 상상, 이게 시각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화론적인 프로파간다야. 진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니네들은 거기 학자들이 조작해 놓은 그 프로파간다에 의해서 세뇌된 광신자 새끼들이다고. 없다 하잖아. 직립보행이나 인간 조장의 증거는 없다 하잖아. 루시가 나무를 타던 유인원에 훨씬 가깝다고 하잖아. 침팬지에 훨씬 가까워. 인간하고는 너무 멀어. 사람의 유전자 수는 23쌍이야. 사람은. 침팬지는 24쌍이야. 원숭이는 42개야. 그러니까 42개는 뭐야? 21쌍이야. 원숭이는. 그런데 침팬지에서 인간이 나왔다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요건 24쌍이고 유전자 염색체가 요거는 23쌍이야. 자, 어떤 학자들은 야, 침팬지에서 인간이 나올 수 있다. 왜? 그냐면 지금 현재 인간들 중에서 다운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 다운 증후군은 뭐냐면 염색체가 한 쌍이 부족한 거야. 한 쌍이 아니라 한 개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 염색체가. 이거는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는 무지무지한 엄청난 질병이야. 다운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오래 못 살아.
엄청난 질병이야, 다운 증후군은. 야, 진화가 뭔데? 뭔가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그래. 이제 자연 변화, 자연 진화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어. 피엔치에서 인간이 됐다면 유전자가 한 쌍이 줄었다는 것인데, 학자들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야. 인간의 다운 증후군이 염색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야, 그게. 근데 매우 치명적인 병이야.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거야. 그런데 염색체 융합 돌연변이 개체는 그 불임 또는 생존이 실패해. 그러니까 뭐냐면 다운 증후군에 걸린 존재는 그게 다른 존재하고 해가지고 새끼를 못 한단 말이야. 자손 번식을 못 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유인원인 침팬지가 변해서, 그러니까 동시에 막 변할 수는 없잖아. 만약에 침팬지가 변해서 여기 됐다 해도, 우연하게 한 존재가 태어났다 해도 절대로 생식을 못 한다고. 자손을 못 퍼뜨린다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냐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자, 염색체 수가 다르면 유전적 정렬이 안 맞아 생식세포가 비정상이고, 만약에 이게 생식이 가능하냐? 그러면 생식이 절대로 불임 또는 생존에 실패한다고. 만약에 그런 생겼다 해도 생존 자체를, 다운 증후군에 걸린 존재들이 사실은 매우 빨리 죽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옆에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옛날 같으면 생존을 못해. 지금은 부모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걔네들이 우성 유전자로 해가지고 살아남는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진화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생 유전자로서 살아남아갖고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야. 생물학에서는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포메이터란 말 하냐?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포메이터는 감자하고 토마토를 합성한 이름이야. 그래가지고 이 포메이터는 뭐냐면 거기 지상부에서는 토마토가 열려요. 땅 쪽에서는 감자가 열려요. 하나의 식물에서 위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밑에는 감자가 열린다고. 이거는 뭐야? 토마토하고 감자 줄기를 싹둑 잘라내고 그 줄기를 뭘 접붙였어? 토마토를 접붙인 거야. 그러니까 상부에서는 토마토가 자라고 땅 쪽에서는 감자가 자라는 거야. 이건 뭐야? 그거는 인간이 만약에 지성적인 인간이 만약에 그 조작을 시도를 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해. 얼마든지. 지금 뭐 엄청나게 많아. 아니, 우리가 먹는 식물이라는 게 대부분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호박에다가 오이 줄기를, 그러니까 호박이 더 생명력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호박씨에서 나온 요 줄기에다가 거기다 오이 줄기를 딱 덧붙여요. 그런 위에서는 뭐가 열려요? 매우 튼튼한 오이가 열리는 거야. 호박과 오이.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그 몇 억 년을, 이 지구가 몇 억 년을 살아오면서 스스로
호박과 오이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러한 물체가, 그러한 존재가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 그걸 뭘로 설명할 거냐고. 그냥 간단한 유전자 조작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아까 토마토라는 게 뭐냐면 토마토에다가 밑에 이제 감자에서 이렇게 짝이 쭉 올라왔잖아. 그래갖고 감자와 줄기가 생겼잖아요. 그럼 줄기를 쫙 잘라내고 거기다가 토마토 줄기를 묶어 놓은 거야. 그게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야.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러한 종류가 생겨난 적이 없다고. 동물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지금 유전공학으로 해가지고 쥐하고 무슨 다른 동물하고 뭐 합성도 많이 되고 다 그래. 지금 인간이 지성적인 존재가 개입을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지성적인 존재가 개입됐다는 증거라고. 그게 즉 인간은 매우 작은 간섭만으로 실제로 생명의 다른 종을 만들 수가 있어. 이게 토마토하고 토마토하고는 전혀 다른 종이잖아. 다른 종을 간단하게 만들어. 유전자 조작 아니라도. 인간이 의도적으로 개입하면 다른 생물, 감자와 토마토를 하나의 식물로도 만들 수도 있지만 자연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뭐야, 진화론이 엉망진창이라는 게야. 이 세상은 진화론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 원숭이 종과 원숭이 종을 인공 수정 방법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 유전공학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해.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인간의 유전자에다가 인간의 난자를 빼. 인간의 난자에다가 그 우주인들의 피 속에서 뽑아낸 우주인들의 DNA를 직접 난자의 핵 속에다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해. 이게 고도 기술이 필요하지만 무진장이 발달한 그 존재들에 의해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그것만이 절대적인 진실이야. 나는 원숭이 새끼라고 하는 거를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간은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 네 자신이 실제로 원숭이에서 다른 존재가 조작으로 만들어서 태어난 존재라고. 네가 바로. 그런데 원래 한국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한국인은 원래가 신적인 존재였고 원래가 인어에서 탄생한 종족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한국인 아니야, 새끼야. 이게 로라는 글자인데 노나라 로라고도 하고 아두날 로, 아두날 로, 미련할 로라고 읽어. 그런데 이것들은 한자를 독점한 개새끼들이, 특히 공자 같은 그 쓰레기 새끼가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오랑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자 새끼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쓰레기 새끼가. 공자라는 쓰레기 새끼란 말이야. 그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노두날 로라는 뜻이 아니야. 이게 원래는 물고기 밑에 태양이야. 물고기 태양신이란 이야기야. 아시겠어요? 물고기 태양.
조선할 때 선자가 바로 뭐예요? 그게 물고기하고 양하고 합해 놓은 글자라 했잖아. 물고기하고 양하고 합해 놓은 글자가 조선할 때 선자예요. 물고기 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물고기 신과. 이 글자를 물고기 태양이라는 글자인데, 물고기 태양신이라는 글자, 이 글자가, 이거는 신을 부르는 이름이었어. 로. 그런데 이걸 아두날 로라고 고쳐버렸어요. 이 공자 새끼가 그랬단 말이야. 이거를 어떤 데서는 로라고 발음하고 어떤 데서는 루라고 발음해. 이 글자를, 똑같은 글자를 어떤 데서는 요거를 라라고 발음해. 그러니까 로, 루라는 동일한 글자예요. 요 글자를 읽는 거야. 로라는 글자를. 요게. 그런데 이 로라는 글자는, 자, 물고기와 태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래 의미는 밝고 생명을 가진 신성한 존재였어. 이게. 그런데 중국의 한자 체계에서는 미련할로, 아두날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신들을 모두 다 로, 또는 어떤 데 지방에는 루, 어떤 데서는 라 이렇게 부른 거야. 그래서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모든 신들이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디트의 태양신 라잖아. 라가 바로 아까 로 이름이에요. 로. 수멜에서는 루, 원래 모든 신들을 루라고 불렀는데, 그게 루가 그 신들이 창조한 자식, 그러니까 인간들, 그 존재들을 뭐라고 불러서 루라고 부른 거야. 신들이 노예 인간으로 창조한 존재를 루라고 부른다고. 지금 현재 루루족이 살고 있다고. 어디서 살고 있어? 아, 티베트 민족이라든지 그 밑에 백족 있잖아. 어? 딸이라는 곳에 사는 백족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살고 있는 리장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나시족들 있잖아. 걔네들 성씨가 전부 다 루루예요. 아니,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다고. 루루족이. 걔네들이 전부 다 루루족이라고. 요 수메르에서 그 노동자 인간을 창조를 해요. 그 노동자 인간들의 이름을 루라고 불러요. 최초 인간이야. 그게 유지인들에 의해서 창조됐어. 루루가. 그걸 루루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살고 있다고. 자기들을 루라고 부른다고. 히브리어에는 엘로힘, 그런데 여기도 엘로 할 때 로자가 들어가잖아요. 요 로도 여기 엘로힘 할 때 로도 여기라 로가 들어가잖아. 전부 다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야. 로는 라, 한국에서 이게 아라베끼를 할 때 알라 그럴 때 라가 들어가잖아. 요 라가 알라 할 때 라자야. 이게 똑같아. 이게 모든 신적인 존재에 붙이는 이름이라고. 신이란 뜻이라고. 로가. 자, 내가 처음에 그림 보여줬죠. 바이칼 호수 옆에서 사는 종족들이 그 물고기 태양신 한웅을 그리웠다고 했잖아요. 그 물고기 태양신을. 그러니까 요 글자를 미련한 로라고 있는 거는 본래 뜻이 이런 뜻이 없어. 근데 후대적으로 조작을 해서 어떤 새끼가, 공자라는 이 악마 새끼가 그랬다고. 산스크리트에도
그 라마라는 신의 이름이 여기도 라가 들어가네. 라마도 여기 로카였대. 원래는 로카. 이게 로가 라로 변한 거야. 이게 몽고어는 내가 읽을 줄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 어떻게 읽는 거지. 황제 호너는 다른 이름은 라라였어요. 고구려, 게르브, 음루, 부루, 호루스, 레무르스 전부 다 루가 들어가잖아. 김수로? 김수로도 로가 들어가잖아. 로는 물고기 신이란 뜻이야. 로가. 그래서 김수로 묘지에 물고기가 그려졌잖아. 우리의 말소 그림 그리고 글로첼 문자 해독한 것을 너 기억하느냐? 그랬더니 기억한대. 그때 내가 크로마뇽인하고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야, 크로마뇽이하고 크로마뇽인하고 네안데르탈인의 두 개의 골 용량이요. 네안데르탈인이 더 커요. 아시겠어요? 네안데르탈인의 두 개의 골 용량이 더 크다고. 근데 왜 네안데르탈인은 전멸했고 크로마뇽인은 살아남았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아냐고. 왜 네안데르탈인은 전멸을 했고 네안데르탈인은요 훨씬 더 큰 두개골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왜 걔네들은 다 전멸했지? 얘가 지금 뭐 표면적 측적 두개골 뭐 언어 능력 했고, 근데 얘네들은 이런 것들은 다 추정이야. 추정. 다 추정이야. 다 추정. 아무것도 몰라. 지네들끼리 그냥 해놓은 거야. 그런데 네안데르탈인하고 크로마뇽하고 직접적인 충돌,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 한 개도 증거가 발견된 적 없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이 존재들이. 그런데 또 불구하고 네안데르탈인은 왜 전멸했을까요? 크로마뇽인이 바로 우리 민족의 후손들이야. 가장 획기적인 건 크로마뇽인들은 나이가 60살이 넘은 존재들이 많이 발견됐죠. 네안데르탈인은 단 한 명도 40살을 넘어가는 존재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게 결정적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11,000년 전이거든요. 11,000년 전 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000년 전, 그리고 11,000년 전,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언제부터 생겨가지고 언제 없어지냐면요, 50만 년 전부터 생겨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만 년 전에 없어져요. 2만 년 전에. 2만 년 전에 완전히 사라져요. 2만 년 전에. 그런데 2만 년 전에 어떤 게 11,000년 전부터 지구의 기온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2만 년 전 경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구가 그 빙하기 상태로 굉장히 추웠어요. 당시에. 그래서 겨울을 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약간 더운 지역이 아니라 지금 여기 크로마뇽이라든지 네안데르탈인 전부 다 피레네 산맥 근처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피레네 산맥 근처가 그 피레네 산맥 그 지역이 지금으로 하면은 스텝 지역이었어요. 스텝 지역. 그러니까 초원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초원 지역이어가지고 그 아까 소나 말이나 이런 사슴이나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어. 초원 지역이어가지고. 그런데
온도가 11,000년 전에 갑자기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또 온도가 낮았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그 여러분들 그 모든 요 육지에서 사는 동물들이 언제 죽는 줄 알아요? 대부분이 겨울에 다 죽어요. 먹이를 못 구해가지고 다 죽는 겁니다. 동물들의 생존은 먹이와 관련되어 있어요. 먹이가 줄어들면 동물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먹이 사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위에 있는 게 누군 줄 아세요? 먹이 사슬에서. 그게 식물이에요. 식물. 식물 중에서 도토리나무. 그래서 그 드루이드교 같은 경우는 도토리나무를 숭배를 하는 거예요. 도토리가 절대 왕권을 가진 거예요. 도토리. 왜냐면은 도토리가 산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산에 동물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동물들이 많으니까 숫자를 조절해야겠다. 딱 맘먹으면서는요. 그의 도토리 열매를 안 열어버린 거예요. 도토리는 2년에 한 번씩 열매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게 아니라 한 열매가 이렇게 열매로 완전히 되기까지 2년 걸려요. 이렇게. 근데 도토리 나무가 열매를 안 열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겨울철에 대부분의 식량이, 왜냐하면 눈이 덮어버리니까, 겨울철에 눈이 덮어버리니까 대부분의 존재들이 식량을 뭘로 하냐면은 도토리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곰 같은 거, 이런 존재들, 멧돼지라든지 곰 이런 존재들도 전부 다 식량이 뭐냐면 도토리를 먹고 사는 거예요. 다람쥐나 이런 것들만 아니라, 토끼나 다람쥐 이런 것들만 아니라 전부 다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도토리가 열매를 안 열어버리면은 그 초식동물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굶어가지고. 초식동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먹고 사는 육식동물들이 다 죽죠. 먹이가 없으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였어요. 겨울에는 많은 동물들이 없어요. 눈으로 덮여가지고 사냥하기도 매우 힘들고, 그래가지고 동굴 속에서 사는데 너무너무 눈들이 깊게 쌓이니까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동굴 속의 주 식량이 도토리예요. 인간들도. 그런데 그거를 언제 봄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큼 아껴가지고 하루에 몇 알씩 먹어야지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어떤 존재들이 그 부족 내외가, 인간들의 부족 내외가 40살 이상 먹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 종족 전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 40살 이상의 존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게 계절의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며칠 지나면 봄이 오겠구나. 그걸 계산할 수가 있다고. 그 사람들만.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철저하게 계산해 갖고 아껴 먹고 그런 종족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40세가 넘는 인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을 못 나고 다 전멸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누구를 한 명 뽑느냐? 지도자의 그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에 의해서 대한민국 존재가 강국이 되냐, 완전히 몰락해 해버리냐, 그거는 지도자 한 명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회든지. 그런데
여기 지혜 있는 지도자를 갖지 못했죠. 왜? 얘네들은 네안데르탈인은 사냥을 하면서 살던 존재들이었어요. 사냥하고 숲속에서, 원래가 얘네들은 숲속에서 사냥하면서 살던 존재들이었어요. 얘네들. 그래서 겨울에 대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 지혜를 가진 40살을 넘은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전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은 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민족 자체가, 종족 자체가 멸망하느냐 살아남느냐, 그거는 지혜를 가진 존재가 한 명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거예요. 만약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나같이 지혜로운 자가 한 명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느냐? 그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수렵과 사냥에 의존하던 사회는 절대로 나이 40을 넘길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잖아. 수렵이나 이런 게 뭐 채집이나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을 필요로 한 거예요. 육체적인. 그리고 수렵하는 경우는요, 오히려 사냥감에게 오히려 잡혀 먹는 경우가 매우 비일비재해요. 실제로 옛날에 이런 존재들을 보면은요, 그 표범이라든지 이런 존재들한테 두개골이 물려가지고 두개골이 그 송곳니가 확 박힌 자국이 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물려서도 너무 많이 죽죠. 걔네들하고 공격. 아니, 호랑이 사냥을 갔다가 합시다. 그럼 호랑이한테 오히려 반대로 잡혀먹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숲속에서 뛰어다니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부상을 당할 위험도 너무 크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수를 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게 항상 사냥이 보장되는 거 아니고 어떤 날은 빈털터리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그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절대로 살려두지 않았죠. 왜? 먹을 것이 너무나 항상 부족한 사회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크로마뇽인과 이것을 이제 결정적인 또 차이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원시 사회에서요, 이런 원시 사회에서 그 동굴 생활을 하다 보면 구루병이 많이 생겨요. 구루병, 대표적인 구루병이 꼽추잖아요. 꼽추가 많이 태어나요. 꼽추가. 그런데 어떤 집단에서는 꼽추를 죽이지 않고 살려놨어요. 꼽추를. 그런데 꼽추는 사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뛰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꼽추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집에서 그 남아가지고, 동굴에서 남아가지고 아이들을 케어를 해줘요. 아이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아이들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꼽추는 이제 꼽추들은 낮에 활동을 별로 안 하니까 밤에는 불침번을 서요. 이 꼽추들이. 그래서 불침번을 서면서
밤하늘을 올려보다 보게 되죠. 이 존재들이. 그래갖고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돼요. 하늘의 별을. 이 꼽추들이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고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거기 주공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그 주공이 꼽추였다는 거 알아요? 주공이 꼽추였어요. 가장 지혜로운 인물들은 대부분 꼽추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크로마뇽인 중에서는 이 꼽추를 살려놓은 거야. 크로마뇽. 아까 얘들을 보호하고 꼽추들이 낮에 갓난애라든지 이런 애들 그 아직 사냥을 할 수 없고 이런 존재들 전부 다 낮에 보호하고 걔네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해. 그래서 자동적으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날짜를 계산할 수, 달력이라는 건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였어요. 옛날 사회에서 달력, 계절의 변화를 안다는 거.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근데 그 계절의 변화를 아는 존재들이 아까 점성, 그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전부 다 꼽추들이었어요. 그래서 꼽추를 살려둔 사회와 꼽추를 죽여버린 사회, 그 사회가 완전히 한쪽 사회는 멸망을 해버리고 한쪽 사회는 번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기준, 꼽추들 뿐만 아니라 크로마뇽인은 60세 이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크로마뇽인에는. 왜 그러냐면 크로마뇽인이 원래 살았던 곳은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바닷가에서. 크로마뇽은 동굴에서 바닷가에서만 사는 조개껍질 목걸이가 발견됐어요. 바닷가에서만 사는 조개의 그거 껍질로 만든 조개 목걸이가 발견됐어요. 무슨 말이냐? 크로마뇽인은 원래가 바닷가에서 사는 종족들이었어요. 인어 종족들이었다고. 원래가 크로마뇽인들. 이게 인어 종족들의 후손들이죠. 훨씬 오래된 후손들. 그 존재들이 나중에 이게 알타미라 동굴이라든지 라스코 동굴 이런 벽화들을 이 존재들이 그린 거예요. 이거는 무엇과 또 연결이 되냐? 자, 크로마뇽인은 원래 바닷가에서 조개를 먹고 살던 종족이었죠. 그런데 이 사회가 되면은요, 갑자기 지구 환경이 급변을 해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그 해일이 몰아친 거예요. 바닷가에서. 그래서 바닷가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요. 두 번째는 이때 거대한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 이야기가 제가 어제 한 이야기가 바로 전쟁 이야기예요. 저 사슴과 소, 말 등을 엄청 죽이죠. 그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예요. 이 시기가 전쟁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들이 전쟁을 피해서 그 동굴 속으로 도망간 거예요. 원래 바닷가에서 살던 존재들이. 어제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과 연결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피레네 산맥 그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그 글로체르라는 프랑스의 글로체르라는 도시가 바로 피레네 산맥과 연결된 거예요. 피레네 산맥의 남쪽에는 뭐가 있느냐? 그게 바스크 인종이 사는 곳이 있어요. 스페인에. 바스크 인종들이 사는 곳은 우리 민족과 직결되어 있어요. 또. 자, 스페인의 게르니카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피레네 산맥의 남쪽에 있어요. 그곳에서 사는 원주민들이 바로 바스크 인종인들인데, 바스크족 신화는 한국 신화와 너무너무 일치돼요. 거기에서는 신성시하는 꽃이 뭐냐면 아가이 나무라고 그러는데, 아가이 나무 열매를 항상 그러는데, 아가이 나무를 집에다가 이제 꺾어다가 모셔놔요. 아가이 나무가 뭐냐면 산사나무예요. 산사나무. 우리 산사춘이란 거 술 아시죠? 그게 산사나무 열매로 담은 술이에요. 산사는 뭐냐? 산사과. 이게 사과예요. 야생 사과. 사과는 무슨 뜻이라고? 아폴로가 태양신이잖아요. 아폴로란 말이 어디서 나냐면 애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요. 사과란 뜻이에요. 아폴로가 태양신이. 아폴로란 말이 태양신의 상징이고, 아폴로가 그게 사과에서 나온 말이야. 그래서 그 신라의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썼죠. 그 이사금이 뭐냐면 사과의 이름이에요. 그게 사과란 뜻이야. 원래 사과는 한국에서 원래 한국말로는 능금이라고 불렀죠. 능금이란 말에서 임금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바스크족의 신화라든지 모든 것이 한국의 옛날 그것과 일치를 하고 있어요. 특히 바스크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고대 언어가, 그게 한국의 여기 문자 체계하고 똑같아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체계하고 한국의 문자 체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바스크에만 한국하고 똑같은 고인돌이 그렇게 많아요. 그쪽에. 그리고 바스크족의 언어가 대부분 척기와 돌과 관련된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레네 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피레네 산맥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연결된 거예요. 요 피레네 산맥 안에가 엄청나게 많은 그 라스코 동굴이라든지 뭐 여러 동굴들이 많이 있다겠죠. 그림이 그려진 거. 그런데 그 동굴들 그림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의 신화예요. 전부 다. 그 그림들 이야기가. 자, 요 그림은 황소가 지금 요 새 부리처럼 생겼어. 얼굴이 새 부리로 된 인간이에요. 분명히 요 성기가 뻘떡 서 있어요. 여기에 남자라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남자야 이게 분명히. 그런데 여기 머리로 새 부리처럼 생긴 인간을 받아버렸어. 뿔로. 그런데 요건 창이잖아요. 창이 요 황소 배를 찔렀어. 근데 요 배를 찔르니까 배에서 황소 창자가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요 인간이 이렇게 새 머리가 된 지팡이에요. 지팡이 밑에가 나무 목자가 써졌어요. 이게 나무 목자가 새겨진
이 지팡이 아래에는 여기 나무 목자예요. 나무 목자가 새겨진 지팡이를 놓고 쓰러져 있어요. 요건 창이 부러진 겁니다. 지금 요 세 인간이 누구냐면요, 요임금이에요. 요임금이 상징 기호예요. 요게 제국 고신의 상징이에요. 제국 고신 손머리로 그려졌거든요. 이거 그 이야기고요. 제국 고신과 요임금 이야기라고. 요게 2만 년 전의 그림이에요. 2만 년 전에. 그래서 제국 고신과 요임금 이야기가 신화라고요. 몇만 년씩 살아갔던 존재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서경은 쓰레기책이라고요. 그런 책은 절대로 보면 안 된다고. 한단고기 그것도 쓰레기책이라고. 사실은 이거 다 이야기하잖아. 이게 상징이라고. 선물이라고. 제국고신의 상징이. 그래서 제국고신의 상징, 제국고신이 세운 나라가 어디야? 수메르잖아. 수메르란 말은 선머리란 뜻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머리, 그 소머리를 상징하는 소머리가 그려진 유물이 엄청나게 발견돼요. 수메르에서. 수메르란 말이 소머리란 뜻이야. 제국고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